네, 자, 두 번째 문자열 처리 시간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풀어볼 프로그램은 워드 카운트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일단 파일에서 이런 런던 브리지스 폴링 다운 뭐 이런 식의 그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에서 단어를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를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짠 프로그램을 돌리면 실제 이 파일에 런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뭐 브릿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워드 카운트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텍스트 파일은 일단 모두 소문자와 그런 뭐 마침표, 쉼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파일을 대상으로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도 이제는 파일을 오픈해서 읽는 것까지는 저번 시간에 했죠. 그래서 파일을 일단 읽어서 이제 읽어 나갈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읽을 거냐면 한 단어씩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단어의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읽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런던이라는 단어를 읽었다. 그럼 런던이라는 단어의 카운트를 0에서 1로 증가를 시키고 브릿지라는 단어를 읽었으면 브릿지를 0에서 1로 증가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두 단계에 나눠서 코드를 어떻게 짤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어를 어떻게 내가 한 단어 단위로 읽을 것인가. 여러분들 저번 시간까지 우리 한 캐릭터씩 이렇게 읽어 나갔었죠. 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한 단어를 읽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스트링 토큰이라는 스트링 톡이라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실제로 스트링, 즉 문자열을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string.h라는 이 헤더 파일에 가보시면 스트링 관련된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tring 톡이라는 함수예요. 이건 뭐냐면 이 토큰의 약자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에서 하나하나 이거를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를 토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내가 단어별로 이 문장에서 추출을 해낸다고 한다면 첫 번째 토큰은 this, 두 번째 토큰은 is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큰을 구별을 하는 걸 토크나이즈라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함수가 스트링 톡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톡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자, 스트링 톡은 첫 번째 스트링을 받아요. 그래서 이 스트링에서 내가 토큰을 하나하나 분리를 할 건데 그 분리자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토큰을 빈칸 또는 쉼표 또는 하이픈 또는 마침표로 토큰을 분리를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하이픈, 쉼표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토큰. 그 다음에 빈칸이 있으니까 띄고 이게 두 번째 토큰. 빈칸이 있으니까 띄고 세 번째 토큰. 쉼표, 빈칸이 있으니까 띄고 네 번째 토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이 토큰들이 무엇으로 구별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문자들을 차례차례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스트링 토큰이라는 이 함수는 첫 번째 토큰을 리턴 밸류를 줘요. 그런데 이때 어떤 식으로 주냐면 이 스트링 톡이 다른 함수죠. 제가 늘 메인 함수와 그 함수별로는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면 스트링 톡은 자신의 원래 영역에다가 그쵸? 그 this라는 토큰을 하나 저장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거에 주소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토큰이라는 이 변수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어딘가 적혀 있는 this라는 이 단어의 시작 주소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토큰이라는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가보면 이건 실제로 캐릭터 문자가 이렇게 쭉쭉 있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를 가리키는 포인터 주소값을 갖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놓고 스트링 톡에서 그 결과를 받으면 토큰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토큰은 이제 this라는 값을 갖는 그런 스트링의
그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토큰이 널이 아니라면 뭔가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토큰을 프린트F 해보는 거예요. %s는 스트링을 내가 문자열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어, 형식 지정자죠. 네, 그래서 %s로 printf를 해보시면 아마 this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두 번째 토큰을 접근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스트링 토크에서 스트링을 새로 주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다른 스트링을 새로 준다 그러면 그 스트링에서의 또 첫 번째 토큰만 나오기 때문에 주지 않고 이번에는 널 값을 줍니다. 널 값을 주면 스트링 토큰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스트링을 토큰을 이렇게 구별을 했으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토큰을 얘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신이 한번 호출이 될 때마다 토큰을 하나씩 돌려주게 돼요. 그러면 내가 5개의 토큰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널 값이 넘어오더라도 계속 다음번 토큰, 다음번 토큰, 다음번 토큰, 다음번 토큰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스트링 토큰이 한번 다시 호출이 됐을 때는 이지가 리턴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뭐 5번 하나, 둘, 셋, 넷, 5. 첫 번째 스트링 토큰 불렸을 때 this를 썼고 두 번째 is 썼고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쓰고 6번째 가면 이제 스트링 토큰도 널 스트링에 대해서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토큰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뜻에서 널 값을 돌려주게 돼요. 그러면 이 토큰에는 널 값이 들어가고 널이 이 while문 조건에서 false가 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딩을 일단 하셔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하시면 this sample string 이렇게 this is a sample string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string talk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리할 문자열을 첫 번째 아규먼트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분리 문자를 우리가 delimithers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자들을 뒤에 두 번째 아규먼트로 줘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 리턴이 되면 첫 번째 토큰 값이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토큰들도 내가 다 뽑아내려면 새로운 스트링을 주는 게 아니라 널 값을 주고 그대로 해주면 실제로 스트링 토큰을 돌려주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string talk이라는 함수의 full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트링은 사실 캐릭터가 여러 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스트링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고 했죠. 시작 주소가 이렇게 있고 실제 문자열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했어요. 이렇게 선언을 하나, 이렇게 선언을 하나 사실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문자열과 디리미터스로 구성된 문자열을 받아서 실제로 문자열을 돌려주는 그런 함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는 스트링 토큰의 사용법을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실제 이 내부에서 저장되어 있는 스트링을 가지고 디리미터를 사용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뭘 해보는 거냐면 파일을 열어서 스트링을 분리를 해보는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random.txt라는 파일을 제가 강의 홈페이지에 올려드렸는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 소스 코드가 있는 동일한 폴더에 생성을 하십니다. 생성을 하면 파일을 열 때 어떤 식으로 자료형을 선언을 해야 되는지 빈칸을 채우시고요. 그래서 파일이 잘 열렸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는 지금 이 while문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파일에서 한 문장씩 읽어올 거예요. 한 줄. 이 fget s라는 게 한 문장, 즉 이 뉴라인 요 문자죠. 엔터가 들어가기 전에 그 문장을 읽어오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최대 이 한 문장이 256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한 문장을 읽어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이 문장을 읽어오면 이 fgetS라는 함수는 제가 읽어올 문자열 공간을 줍니다. 공간과 몇 개를 읽어와야 될까, 그리고 어느 파일에서 읽어와야 될까를 아규먼트로 주면 255문자까지를 버퍼로 읽어와서 저장을 해요. 왜 256개의 캐릭터 문자열이 있는데 왜 나는 255개만 읽어오는 거지? 라고 하시면 문자열은 항상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기 위해서 넓은 자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다고 했죠. 넓은 자는 역슬래시 n이라는 그런 문자로 표현이 돼요. 어쨌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넓은 자를 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의 크기보다 하나 작은 그 크기만큼을 파일에서 읽어와서 버퍼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스트링 톡에다가 내가 분리를 시킬 스트링을 줄 거예요. 스트링은 지금 버퍼에 있죠. 그래서 버퍼를 주고 실제 어떤 걸로 내가 분리를 할지 분리자를 지정해서 넘겨주면 그 토큰으로 첫 번째 토큰이 들어오겠죠. 그 토큰에 뭐라도 있으면 내가 한번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번 토큰을 받아올 때는 어떤 식으로 받아오는가 조금 전에 했죠. 여러분들이 이걸 채워서 이렇게 이걸 완성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거는 이 첫 랭 끝에 있는 while문은 파일에서부터 한 문장씩을 읽어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while문은 언제 나가느냐? 더 이상 파일을 읽어오는 문장이 없을 때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일단 한 문장을 읽어왔으면 그 문장 안에서 토큰을 분리를 하죠. 그래서 토큰을 다 분리해서 더 이상 분리할 게 없으면 다시 다음 문장을 읽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london.txt 파일을 가지고 파일을 그 단어 분리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거예요. 내가 단어를 분리할 때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printf로.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단어를 내가 분리해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런던을 읽었어요. 그러면 런던이 카운트 한 번 나왔다는 거를 증가시켜줘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떠한 형식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식한 말로 자료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알파벳 A, B, C, D 이렇게 각 문자에 대해서 몇 번씩 나왔는지를 세기 위해서는 배열을 사용했어요. 어떻게? 알파벳 그 자체를 인덱스로 보고 실제 배열에는 카운트 숫자를 하나 두고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배열 값을 증가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알파벳의 빈번도를 체크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뭐예요? 알파벳이 아니라 한 단어에 대해서 카운트를 매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단어를 내가 배열의 0, 1, 2, 3 이런 인덱스로 지금 바꾸기가 어렵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지금 내가 유지해야 될 데이터 한 라인이 어떤 거냐면 카운트 값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죠? 카운트 값이 하나 있어야 되고 실제 단어를 저장하고 있는 그러한 그 데이터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언을 하냐면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스트럭트라는 구조체라는 자료 구조예요. 뭐냐면 어렵게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캐릭터, 즉 캐릭터 포인터, 뭐 문자열과 내가 알고 있는 정수형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보따리처럼 만드는 게 이 스트럭트예요. 그래서 나는 요거를 하나의 데이터 엔트리로 보고 저장을 하겠다. 즉 나는 런던 카운트, 브릿지 E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묶어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는 구조로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카운트 값과 워드 값을 묶어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럭트를 하나 정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스트럭트의 이름을 워드, 이거는 제가 생략해서 WD 언더바 카운트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떠한 데이터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문자열을 가리킬 그 포인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문자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단어가 나왔는지를 나타내는 int count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구현이 풀이 되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살펴볼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집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런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에 해당하는 카운트를 증가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 런던에 해당하는 카운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 런던이라는 값도 저장을 해놓고 런던이라는 단어가 내가 읽히면 값을 비교해서 거기에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이거 이제 어떻게 처음부터 돌아가느냐. 일단 메인 함수에서 보시면 어떻게 했냐면 이 캐릭터 스트링을 하나 선언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런던이라는 단어를 그냥 임의의 스트링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부터가 시작인데 뭐냐면 제가 워드 어레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었어요. 선언은 제가 여기서 했죠. 이 워드 어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트럭트 워드 카운트를 가리키는 구조체래요. 아니, 그 배열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워드 어레이가 배열인데 아, 여기서는 배열이라고 처음부터 보긴 어렵죠. 그러니까 주소값을 갖고 있는데 나는 포인터 타입의 변수예요. 내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주소에 가보면 그 주소는 struct word count라는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어. 즉 word array라는 변수는 어떤 주소값을 갖는데 그 주소에 가보면 struct word count라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야 라는 뜻이죠. 자, 좀 전에 봤던 struct word count는 앞에다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어때요? 캐릭터 포인터의 값을 변수로 하나 가지고 있고 정수형 타입의 인티저 카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스트럭트들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인 함수에서는 뭘 했어요? 그 포인터 변수에다가 멜록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공간을 할당하고 있죠. 우리 멜록이라는 함수를 배웠잖아요. 언제 배웠냐면 배열을 처음 선언할 때 그냥 임의로 선언을 하면 크기가 늘 고정이 되어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했죠. 멜록이라는 함수는 어떤 거냐면 내가 사용할 만큼의 사이즈를 주면 그 사이즈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그 시작 주소로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럼 워드 어레이라는 건 어떻게 돼 있냐면 struct word count 이 조그만 거 이 구조체에 일단 사이즈를 구해요. 이 struct의 사이즈를 구한 다음에 내가 단어를 몇 개까지 유지를 할 것인가 해당하는 맥스 워드를 제가 디파인으로 정의를 했죠. 그걸 곱해서 제가 원하는 만큼의 이 워드 어레이 엔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선 10개가 생성이 되겠죠. 그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아서 시작 주소를 다시 워드 카운트 스트럭트를 가리키는 포인터 타입으로 바꿔서 여기에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배열처럼 접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6번째 라인에 보면 워드 어레이 0 하면 지금 10칸이 만들어져 있을 텐데 0번째, 즉 첫 번째 엔트리에 점 워드는 이 보따리에서 어떠한 데이터에다가 저장을 할 건지, 즉 워드 카운트라는 보따리, 즉 스트럭트는 그 안에 워드라는 값도 있고 카운트라는 값도 있어요. 그럼 나는 첫 번째 그 스트럭트 보따리에서 워드라는 그 캐릭터 포인터 타입의 데이터에 내가 뭔가를 저장할 건데 뭐를 저장할 거냐면 이번에도 멜록을 하죠. 뭐예요? 내가 지금 앞에서 선언하는 그 스트링의 길이를 구해서 하나를 더한 다음에 캐릭터 타입을 곱해요. 그러면 이건 하나 캐릭터 타입이라는 하나의 문자인데 문자를 이 런던이라는 문자 열의 길이만큼 즉 여기서는 하나 둘셋넷다 6개 6칸짜리 공간이 하나 생기겠죠. 근데 플러스 1을 했으니까 왜 스트링이 맨 끝에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6 플러스 1을 7개의 문자열을 저장할 공간이 생길 거예요. 생기고 다시 캐릭터 포인터로 타입을 변경해서 워드 어레이 0번째 그죠? 이 스트럭트에 워드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 어떻게 돼요? 워드 카운트 0번째 이 엔트리는 카운터 값이 있고 이제 워드 값도 어떤 값을 하나 가질 거예요. 이 시작 주소가 예를 들어서 0x 뭐 56번지다. 그럼 여기 56번지가 써질 거고 그 56번지를 따라가 보면 런던이라는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어때요? 7개의 문자열 칸이 생겼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런던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스트링 카피라는 또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저장할 공간에 시작 주소를 줘요. 그리고 내가 저장할 그 스트링의 시작 주소를 줘요. 제가 늘 말했듯이 이 배열의 이름이라는 건 늘 시작 주소라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인터 타입이기 때문에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워드 어레이 0번째 워드가 가리키고 있는 그 공간에다가 너는 스트링, 즉 런던이라는 스트링을 카피해 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런던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널 값이 카피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뭐예요? 런던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카운트에다가는 2를 저장했어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제가 %s, %d로 했으니까 런던 땡땡 2 이렇게 값이 출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서는 스트럭트를 만들고 스트럭트를 배열 형태로 또 스트럭트의 배열 형태로 만들고 한 스트럭트의 엔트리에다가 실제 워드와 카운트를 값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검사를 맡으시면 돼요. 그래서 잘 이제 출력하시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습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은 워드를 카운트할 수 있게 됩니다. 워드 카운트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거의 이제 뭐 한 80% 정도의 코드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들을 완성시켜서 또다시 검사를 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메인 함수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제가 일부러 메인 함수를 가장 뒤에다가 코딩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함수들이 앞에 선언이 되어 있으면 실제 그 우리 메인 함수 위에 내가 쓰고자 하는 함수들의 프로토타입을 적어주는 게 필요했는데 내가 메인 함수에서 접근할 함수들이 다 앞에 정의가 되어 있으면 컴퓨터는 앞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그 프로토타입을 안 적어줘도 돼요. 그래서 뭐 연습 삼아 메인 함수를 맨 뒤로 뺐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자 메인 함수에서는 일단 이렇게 보니까 뭔가 데이터들을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그 전에는 파일을 london.txt라는 파일을 열었죠. 열고 그 다음에 fgetS라는 함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250개의 문자 단위로 버퍼에다가 읽어와서 처리를 할 거예요. 여기선 뭘 할까요? 토큰을 분리하고 토큰을 분리해서 읽혀진 그 단어, 스트링을 워드 카운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넘겨주면 그 워드 카운트가 아까 봤던 그런 구조체의 배열에다가 차례차례 이제 데이터 워드를 넣고 카운트로 증가를 시켜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런던이라는 토큰이 나왔다. 그럼 런던이 이렇게 넘어가서 런던이 실제 그 배열에 첫 번째나 뭐 두 번째나 나온 것만큼 해서 단어가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카운트는 플러스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럴 때 워드 카운트는 이 스트링 그 단어에 해당하는 것을 저장 플러스 카운트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런던이라는 단어를 저장을 하려고 했을 때 런던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런던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 있다면 실제 아까 봤던 이러한 워드 어레이에 저장을 하지 않고 어때요? 있는 곳에 가서 카운트만 증가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런던이라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트링 컴페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뭐냐면 스트링 컴페어라는 거는 스트링을 두 개 받아요. 아규먼트로. 그래서 이 스트링의 값이 똑같은지 다른지를 비교를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리턴 밸류가 0이면 똑같은 거예요. 만약 0이 아니면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같으면 0을 주냐면 마치 이것은 스트링 1하고 스트링 2를 빼기를 하는 것과 같은 연산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으면 이거 빼기를 했을 때 결과값이 0이죠. 그래서 이 string 1 equal string 2가 같은 경우에는 string compare의 함수가 return value가 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단어들을 쭉쭉쭉 읽어가면서 새로 나온 단어는 이 마치 딕셔너리 같은 거죠. 사전에 저장을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저장을 하고 있다가 앞서 나온 단어가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그 위치를 찾아가서 그 위치의 카운트를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읽은 단어가 앞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체크하려면 이 워드, 앞에 나왔던 단어들을 넣었던 그 부분을 계속 차례대로 보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같은 게 없으면 새로 나온 단어니까 추가를 시키고 같은 게 있으면 카운트만 증가를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인서트 스트링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연습했던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저장을 하고 나면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구조체의 배열에는 처음 나온 단어, 즉 유일한 단어들에 대해서 카운트 값이 이렇게 매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 끝나면 파일을 클로즈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워드 리스트를 프린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init과 워드 리스트 프린트 그리고 피니시 함수를 부가적으로 조금 더 보자면 init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단어들을 읽어서 그 단어와 카운트를 저장할 그 배열을 내가 멜록을 통해서 만들죠. 워드 어레이 배열을. 물론 선언은 앞에서 했어요. 스트럭트 워드 카운트는 모든 함수에서 다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선언을 했고 마찬가지로 워드 어레이도 글로벌리 선언을 했어요. int total count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읽은 단어 중에 유니크한 거, 즉 딱 새로 나온 단어들, 중복되지 않은 단어들이 개수가 몇 개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init 함수에서는 struct word count의 구조체를 가진 배열을 만듭니다. 그래서 멜로그 함수를 써서 만들고 그 다음에 늘 배열을 만들었으면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카운트 값을 다 0으로 초기화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i는 0부터 제가 만든 맥스 워드까지 제가 단어가 100개까지 들어있을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맥스 워드까지 어떻게 해요? 그 카운트 값을 다 0으로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지금은 새로 나온 단어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토탈 카운트는 0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되면 이제 단어들을 읽어서 처리를 하면 되고요. 만약 이제 처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워드 리스트를 내가 출력을 할 거죠. 그러면 i는 0부터 지금 토탈 카운트까지 내가 출력을 하는데 지금 몇 번째 워드 어레이 점 워드 스트링이 워드 어레이 i 점 카운트 하면 몇 번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스트럭트 구조에서는 그 스트럭터 안에서 어떠한 멤버, 어떠한 데이터를 접근할지를 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점 카운트.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면 우리가 잊지 말고 해줘야 할 게 뭐냐면 멜록으로 할당받은 메모리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제를 해줘야 돼요. 반납을. 그래서 우리 언제 멜록을 썼냐면 처음에 워드 어레이 선언할 때 요 카운트 값하고 워드 단어를 저장할 그 스트링의 포인터 값들을 저장할 이 스트럭터 어레이를 하나 멜록으로 받았죠. 이것도 프리를 시켜야 되고 또한 어떻게 해요? 워드가 하나 들어올 때마다 또 문자열을 이만큼씩 받아서 여기다가 문자열을 저장했었죠. 이것도 멜록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프리를 시켜줘야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 전체를 프리시키기 전에 이 각각을 먼저 프리시켜야지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먼저 프리를 시키면 이것은 다 널 값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은 프리하지 못한 채로 할당된 채로 그냥 떠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레이에 단어들을 저장해놓은 그것부터 그 스트링 저장 공간부터 반납을 하고 다 반납이 되었으면 그 스트링을 가리키고 있던 주소와 카운트를 저장하고 있는 공간을 프리를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구현을 하시는데 수업 시간에도 충분히 시간을 드릴 거고
수업 시간에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완성을 시키고 이것은 사실 홈워크로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완성을 시켰더라도 출력을 해서 내시고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홈워크가 나갈 건데 일단 이렇게 완성을 시키면 주어진 런던.txt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즉 유니크한 단어들은 0번부터 20번까지니까 21개 하나가 나오겠죠. 21가 나올 거고 각각의 카운트가 몇 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 세기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완성을 해서 제출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제출했던 것처럼 소스 코드와 실행 화면을 캡처해서 10월 20일 월요일 수업 시간 전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좀 이제 어드밴스한 기능을 추가로 구현을 할 경우에 제가 10% 가점을 드리는데 뭐냐 하면 이 배열을 이 단어를 출력할 때 그냥 나왔던 순서대로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빈도 순서대로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단어부터 출력을 하도록 구현을 하시면 제가 가점을 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가점을 10% 이번 과제에 대한 10% 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